안녕하세요, 윤진웅 기자입니다. 오늘은 황진영 기자가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모델은 QM6인데요. 이번에 QM6가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출시됐습니다. LPG 모델과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제 옆에는 프리미에르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을 보자면 먼저 이 크롬이 길게 뻗어서 하부에 새롭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체를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크고 웅장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범퍼 디자인에 이렇게 통지 모양으로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바로 아래 프리미에르라고 글자가 새겨져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 뒤쪽에 크롬 라인을 길게 쭉 빼줘서 뒤쪽에서 보았을 때도 차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머플러가 아니라 지금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 머플러는 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면 여기 바로 이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스 우퍼가 달려 있고요. 지금 이 프리미에르 가솔린 모델에는 보스가 달려 있고,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LPG 탱크가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LPG 모델이에요. LPG 모델과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턱이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보다는 약간 트렁크의 용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기면 앞에 2열에 있는 좌석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딱 넘어지는 정도까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2열을 접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차박이라고 해서 2열까지 SUV의 2열까지 다 접은 상태로 위에 매트를 깔고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턱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살펴보시면요, 바로 이 사이드미러 아래쪽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프리미에르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휠을 보시면 파리의 에펠탑이 생각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휠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어보면 여기는 오토가 적용돼요. 근데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어서 여긴 다 내려갑니다. 하지만 바로 뒷좌석에는 여기까지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 2열에 지금 한번 앉아봤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 헤드룸이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썬루프를 적용해서 그런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낮거든요. 점점 여기서부터 낮아지는데 머리가 허리를 곧게 서면 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딱 붙어 앉았을 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앞 좌석까지 한 뼘 이상이 남아서 공간이 상당히 넉넉해서 다리는 쭉 뻗고 편하게 뒤에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QM6에는 리클라이닝이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리클라이닝은 이렇게 뒤로 2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정이 되지 않고 그렇게 조정이 많이 되지도 않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공조 시스템을 틀었을 때 에어컨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여기서 조절하는 부분은 없어요. 대신 이 밑에 USB 포트 2개가 있어서 뒤에 있는 차량을 탑승한 탑승객들이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열선이나 키는 부분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여기를 내려가지고 여기를 눌러서 열선을 켜게 되는데요. 문제는 3명이 탔을 때 이걸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선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처럼 차량 문 쪽에 열선을 배치하면, 버튼을 배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QM6를 처음 타보는데 내부가 굉장히 심플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속도만
가운데다가 엄청 크게 해놓고 나머지를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깔끔해요. 많이 깔끔한데 문제는 제가 갤럭시 S10을 쓰는데 공간이 없어요. 놓을 공간이 없어요. 갤럭시 S10이 좀 크긴 하지만 요즘 폰은 다 이 정도인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로로 놓으면 빼내는데 신경 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전 모델에 불편하다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홈 버튼 누르면 바로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저는 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약간 곤충 눈처럼 돼 있거든요. 이거 켜보면 지금 밤이 아니어서 그런데 과연 얼마나 세길래 이 정도로 작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LPG 모델은 지금 타보면서 너무 감탄스러운 거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거의 터널 안에서 달릴 때도 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데 그 이유가 이중 접합 유리를 앞뒤로 적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소음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거의 모두 차단하고 가장 이제 자외선을 99% 막아준다고 해요. 아무튼 뭐 주행 성능은 이게 LPG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과격한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UV를 힘이 없다면 SUV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아쉬운 건 이 주행하면서 저속일 때, 이런 고속주행 말고 저속일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노면이 다 느껴져요. 덜덜덜덜 하는 것도 다 느껴지고 뭔가 서스펜션이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고속주행에 나오게 되면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브레이크가 살짝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반박자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에 가스를 풀로 넣고 얼마나 갈 수 있느냐, 500km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나중에 500km를 탈 수 있다면 증명해 보이겠지만, 그리고 가스가 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실행해 봤는데요, 80에서 100을 올리는데 우선 10단위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원래 10단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10단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오래 누르고 있어도 10단위로 안 올라갑니다. 만약에 속도를 올리고 싶다, 2, 4, 6, 8, 10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 간격이나 이런 거를 제동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항상 발을 올려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속도만 설정해서 자동으로 가고 있을 뿐 나머지 모든 것은 운전자에게 달렸다. LPG 차량에서 바꿔 탄 이 차량은 QM6 가솔린 모델의 최상위 트림 QM6 프리미에르 모델입니다. 시트가 달라요. 시트가 다르고, 시트가 다르다 보니 주행감이 조금 더 LPG 모델보다는 좋습니다. 그 LPG는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조금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행감은 LPG보다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LPG와 가솔린의 마력의 차이는 딱 4마력의 차이가 나거든요. 가솔린이 144, LPG가 140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뭐 그런 출력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QM6를 탄다면 LPG 차량을 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QM6 모델을 저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앞서 전 모델에서 고객들이 불편사항을 제기했던 리클라이닝과
메모리 시트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적용했다는 것은 르노 삼성이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르노 삼성이 QM6를 필두로 SUV에 LPG를 적용한 최초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시승기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